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첫째가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법연수원 자료, 이 케이스 자료를 발췌해서 말씀드린 중입니다. 법무사 시험 과목에 민사 서류가 있는데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법과대학에서 안 가르쳐. 소장 쓰거나 이런 걸. 근데 시험 봐야 돼. 불가피하게 사법연수원 자료를 법무사 쪽으로 편집해서, 여러분 책에는 없어.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를 안 내더라도 보증금이 남아있는 한, 보증금이 다 공제될 때까지는 월세를 안 내도 괜찮은 거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거절하거나 월세 2번, 3번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해제할 수 있는 거다. 2번, 3번 내면.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연수원 자료, 아주 기본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실무상 굉장히 혼선이 좀 있어요. 자, 임대차 끝날 때까지는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든 월세를 주택은 2번, 상가는 3번 안 내서 끝나든 끝날 때까지는 연체 차이인 겁니다. 용어가 용어. 임대차 끝나고 나면 기간이 돼서 끝나든 월세를 내서 끝나고 나면 차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임대차가 없는 거야 이제. 남남이야. 그래서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 끝날 때까지 집행관을 통해서 드러낼 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보증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재판 끝나는 게 한 1년 이렇게 걸리다가 1년치 월세를 받을 줄 알다가 1년치 월세를 못 받아버리면 이게 몇 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요 기간까지 차임은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공제됩니다. 보증금에서.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됩니다.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이 차임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야. 쓰든 안 쓰든 네 잘못이야. 안 쓰는 것도 네 사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해지 후에는, 이게 종료 후에는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했어야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도 수상할 때까지도. 뭐라고요? 임대차 끝난 다음에는 그걸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문 닫고 안 쓰고 있으면 열쇠를 안 넘겨줬어도, 그 사람 집기가 꽉 차 있어도 월세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연수원 시험 문제 쪽지 좀 어려운 거예요. 김윤아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주차장 쓰려고 땅, 토지 임대차를 맺었는데 영업이 부진해서, 봐봐요, 이날까지인데, 기간이 이날까지인데 11월부터 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출입을 봉쇄하고 안 쓰고 있고 쓰지 않고 있고 월세도 안 내고 있어. 이거 명도소송 제기하면 끝날 때까지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는 가능하다? 요때까지는, 기간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뺄 수 있는데 기간 끝나고 나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월세 공제하지 못하고. 이게 또 한 사례가 이거예요. 이때까지 2012년 10월 16일부터 14년 15일까지 2년 동안 임대차를 했는데, 주택. 근데 잘 보세요. 12년 10월부터 14년도까지인데 14년도 10월까지인데 2월 달부터 전혀 월세를 안 냈어. 안 냈어? 그래가지고 해지 통지를 했는데 그게 임대차 만료 시점쯤 도착했어. 10월 달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달 더 살았어. 요때까지인데 한 달 더 살고 이사를 갔어. 근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안 넘겨주고 문을 잠가놓고 열쇠도 안 넘겨줬어. 이게 연수원 자료 문제예요.